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 대 문학. 오늘은 토끼전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다의 용왕이 큰 병이 났는데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을 듣고 자라를 시켜 육지에 가서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오게 했지만 토끼는 간을 두고 왔다고 속여 육지로 돌아가서는 달아나 버렸다. 이 이야기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죠. 바로 토끼전의 줄거리입니다. 예부터 설화로 전해오던 것이 전래동화, 판소리, 소설 등이 되어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 내용에는 토끼와 자라가 등장합니다. 그 때문에 토끼전이라는 제목 외에 자라를 뜻하는 별자에 벼슬 이룬 주부를 붙여 별주부전이나 토끼와 자라 이름을 섞어 토별전 같은 제목도 있죠. 이 토끼전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제목은 수군가인데 이는 바닷속 용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의미를 드러낸 거죠. 토끼전은 지금까지 120여 종의 옛 판본이 남아 전하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도 문학작품이나 애니메이션, 공연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재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토끼전은 이렇듯 전래된 고전이기를 넘어 현대문학의 근원설화로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토끼전 이야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옛 이야기라 하지만 토끼 간으로 용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스토리는 참 해괴합니다. 해괴하니까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전해지고 있는 거지만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누가, 언제, 왜 지어서 퍼뜨렸을까요? 토끼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문헌은 삼국사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는 고려 중후기에 국왕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입니다. 권 제41중 열전 제1권의 김유신 편에 김유신의 처남 김춘추의 활약상이 소개되면서 바로 이 토끼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춘추는 삼국시대 신라의 통일 과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종무열왕 바로 그 사람입니다. 50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던 작은 나라 신라는 진흥왕 때 가야를 복속시키고 한반도 중원까지 차지합니다. 한데 600년대 초중반 들어 백제의 공격을 받아 40여 개 성을 빼앗기는 등 큰 위기에 빠집니다. 특히 그중 대하성 전투에서 사위가 전사하고 딸과 그 자녀들이 함께 죽는 등 비국을 당한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 그해 겨울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김춘추를 맞은 고구려 왕은 진흥왕 때 뺏어간 마목현과 중령 땅을 돌려주면 도우겠다 합니다. 그 요구에 김춘추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고 보장왕은 김춘추를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이때 김춘추는 고구려 신하 선도해를 뇌물로 깨어냅니다. 선도해는 김춘추에게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토지설, 곧 구토설화입니다. 구토설화,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 이 구토설화에는 자라 대신에 거북이 토끼의 상대가 돼 있지만 전체 내용은 토끼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끼 간을 얻기 위해 토끼를 꿰어 함께 용궁으로 가던 거북이 용왕 딸의 병을 토끼 간으로 치료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히자 토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천지신명의 후예인지라 오장을 꺼내어 씻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몸이다. 얼마 전 속이 좀 불편해서 잠시 간과 심장을 꺼내어 씻고는 바위 밑에 두었다. 그런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곧바로 오는 바람에 그걸 잊고 그냥 온 것이다. 마땅히 돌아가서 간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너는 구하라는 약을 얻게 되고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좋은 일이 아니냐? 토끼가 하는 이 말을 믿은 거북이 토끼를 데리고 육지로 돌아가자 토끼는 언덕에 올라 풀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거북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지지요. 이 어리석은 놈아,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토설화입니다. 김춘추는 선도해로부터 이 구토설화를 듣고 곰곰 생각하다 보장왕에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나를 풀어주면 돌아가는 대로 여왕에게 말해 땅을 돌려드리게 하겠습니다. 믿업지 않다면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합니다. 믿업지 않다면 태양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이 말을 접한 보장왕은 김춘추를 풀어주게 되죠. 물론 김춘추는 풀려나 신라로 돌아가서는 보장왕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요. 따라서 고구려 역시 신라를 돕지 않습니다. 이후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 대신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660년 백제를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춘추는 이듬해 죽지만 대를 이은 제30대 문무왕 제위 때인 668년 신라는 고구려까지 장악하고 676년에는 동맹국인 당나라까지 몰아내고 큰 통일을 이루어내지요. 한반도에서 신라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춘추. 삼국사기는 구토설화에 얽힌 사실로서 이 김춘추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담았네요. 구토설화에서 토끼가 육지에 두고 왔다고 속인 토끼의 간은 실제 역사에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돌려주지 않는 땅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자기 나라에 위해를 끼칠 적장을 소나기에 넣고도 풀어 놓아준 고구려 보장왕은 토끼전이나 구토설화에서 용왕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라면 김춘추에게 뇌물을 받고 은근히 비책을 전한 선도에는 구토설화의 거북이나 토끼전의 자라를 닮은 인물이라 하겠네요. 토끼전 이야기는 이렇게 구토설화라는 내용으로 고려 인종 때의 삼국사기에도 실려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그 설화의 배경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치기였어요. 그러니까 토끼전은 적어도 지금부터 1400년 전, 서기 600년경에 이미 전해지고 있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토끼전은 이렇게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토끼전의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